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애경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 화장품과 생활용품 이쪽이 이제 전체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화장품 부분이 39%, 생활용품 부분이 61%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석유 화학 회사랄까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화장품 쪽에 진출해서 루나라는 브랜드로 꽤 괜찮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이 한국 화장품, 한국산 화장품이라는 것 때문에도 나름대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작년에는 중국 화장품 시장이 소비 시장 자체가 이제 침체가 되고 좀 위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쪽 매출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이 소비 시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늘리고 있어서 이게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중국 화장품 시장도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생활용품 쪽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치약 2080이나 뭐 이런 치약 쪽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또 샴푸 케라시스도 굉장히 유명한 오래된 이제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뭐 주방세제 트리오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니 때부터 사용해 오던 그런 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친숙한 브랜드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출도 나오고 있고 순이익도 발생하는 알짜배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회사가 지난해 이제 연말에 제주항공이 무안에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이제 제주항공이 무리한 항공 스케줄 뭐 이런 걸로 해서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타격을 오히려 이제 제주항공보다는 이 애경산업 쪽에서 타격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출 외형이 성장을 이제 좀 멈춘 그런 양상이고, 영업이익도 재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뭐 예전보다 좀 소폭 줄어든 상태고요. 그리고 최대주주는 AK홀딩스가 45% 갖고 있고 애경자산관리가 또 18% 갖고 있어가지고 최대주주 지분이 63%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최대주주 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이고요. 실제로 보면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수가 30% 정도밖에 지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만 괜찮게 나와주면 주가가 또 탄력을 받고 급하게 이제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못 오르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이 재무 구조가 지금 현재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애경그룹 전체가 이 코로나 시절에 제주항공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돈을 제주항공에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부채 비율이 올라가게 되고, 지금 부채 비율이 320%까지 지금 치솟은 상태고요. 여기다 단기 차입금이 1조 원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룹이 벌어들이는 수익 갖고 이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애경그룹에 대한 이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채권자들로부터 이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럴 때 제주항공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애경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는 게 이 B2C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애경그룹으로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부채를 일으켜서 사태를 막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단기 차입금이 1조 원이 넘는 상황까지 발생해 버린 것이죠. 자, AK홀딩스의 이제 지배구조를 보면 제일 위에 오너이자 창업자인 장현신 회장이 있고, 장현신 회장이 지주회사인 AK홀딩스를 지배하고, AK홀딩스의 자식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애경자산관리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에 이제 자식들이 이제 주로 지분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애경자산관리에는 말 그대로 오너 일가의 회사로서 이 애경그룹 전체 지분의 AK홀딩스라는 회사의 정점에 있는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는 이 18.9%를 갖고 있어서 AK홀딩스의 최대주주가 이 애경 자산관리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AK홀딩스 밑에 상장사로는 애경케미칼과 애경산업, 제주항공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주항공은 자식들 때 진출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제주항공이 좀 안정적으로 잘 성장을 해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저비용 항공사 중에 아주 큰 사고를 당한 케이스가 됐죠. 그리고 어찌됐든 제주 항공의 무항공항 사고는 그래도 잘 정리가 돼가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문제는 제주항공에서 이 사고가 발생한 게 애경산업인 화장품과 생활용품 쪽에 불매운동으로 번지면서 오히려 애경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AK홀딩스의 이 모태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머니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식들의 사업은 제주항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어머니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들을 위해서 어머니의 사업인 애경산업을 매각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물론 애경케미칼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애경산업을 매각하고 나더라도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시장은 언제든지 뛰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 애경산업을 매각을 하기로 한 것은 그래도 AK홀딩스의 가장 근본적인 모태그룹을 매각한다는 점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리고 또 이제 중부 CC 컨트리클럽 골프장 갖고 있는 것도 매각을 해서 애경산업에서 한 6천억, 중부 CC에서 한 2천억 정도에서 한 8천억 정도의 현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 애경산업도 그렇고 애경산업은 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매각을 결정한 거라 제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애경산업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보게 되면 최대주 지분 갖고는 한 3천억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해서 6천억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고, 중부 CC 같은 경우는 골프장이 요즘 같은 때 매각이 제값 받고 팔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애경산업은 매각하겠다고 내놓는다면 사겠다고 하는 쪽은 많을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쪽을 인수하고 싶어하는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롯데케미칼도 지금 자기 발등에 자기가 불이 떨어진 상태라 그쪽도 어려운 상태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좀 이 애경산업 매각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경산업이 이러한 매각을 하기로 한 이상 이 매각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협상들이나 이런 뉴스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든 간에 애경산업은 흑자를 내는 기업이기도 하고 국내 이 생활용품이나 화장품 시장 내에서 점유율도 꽤 괜찮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애경 브랜드가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에서도 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해 1년 동안 애경산업은 나름 그래도 선방한 실적을 보여줬지만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내리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제 거의 바닥권에서 매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2월 3일날 11,700원 최저가를 찍었고, 이런 이 매각이 주가가 가장 쌀 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수자 쪽에서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죠. 경영권 프리미엄을 준다 할지라도 주가가 싸진 상태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를 파는 쪽보다는 사는 쪽에서 더 유리한 딜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애경산업이 6천억 이상을 부르지 않는 한 나름대로 인수자 쪽에서 싸게 산다고 생각하고 덜려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애경산업 딜은 의외로 이 매각에 대한 결정만 빨리 되면 의외로 딜이 빨리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 애경산업을 인수하는 쪽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이라면 오히려 애경산업에게는 더 희소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물론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서 기업 가치를 더 끌어올린 다음에 매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애경산업은 지금 확실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M&A 건이 알려지면서 1,600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애경산업은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적정 주가 한 16,000원처럼 평가되는데 여기다 경영권 프리미엄 100%를 더 업하기 때문에 최소한 단기적으로 뭐 32,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그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시장에서 오르는 것은 2만원대 초반 정도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 딜이 그 애경산업은 파는 자이고 파는 자의 애달픈 어려운 현실을 인수자 쪽이 다 알기 때문에 누구든 애경산업을 팔려고 하는 쪽이 그 더 싸게 살려고 하지, 이거를 뭐 나름대로 흔정을 통해서 가격을 더 주면서 살려고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